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9월 24일 오후 6시 26분 됐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얘기가 또 나오네요. 48점 몇 프로가 나온다는데 성창경 씨가 그런 말을 하네요. 거품이 아니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를 저는 확신하는 사람인데,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세력이 여론조사를 조작을 안 한다. 그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저같이 머리 좋은 웃구는, 그건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저는 확신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지죠. 아무튼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여론조작은 100%죠. 100%. 그런데 그걸 안 한다. 무슨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듯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론조작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부정선거는 말이죠. 만약에 들키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그야말로. 참, 저는 요번에 그 1.23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그걸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몬다는데, 자, 모는 것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쪽이. 근데 그랬으면 실패를 해야죠.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그게 성공을 합니까? 저는 우리 국민한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옛날에 왕한테, 옛날에는 그 주권이 왕한테 있었잖아요. 그럼 왕한테 직언을 올리는 신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국민한테 직언을 올리는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그걸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란으로 몰았느냐. 그 모를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이 그거를 단죄를 했었어야죠. 얘 이놈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 넘어갔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국민이.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저는 정말, 물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저도 완전히 속았으니까요. 관심이 없었죠. 아무튼 그 관심이 없는 것도 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어떻게 된 게, 그런 단순한, 정말 삼척동자도 알 만한 그런 단순한 논리를 들이댔는데 거기에 속았어요. 속은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속고 있었지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했겠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성창경 씨가 얘기하는 게, 실질적인 지지율은 20% 아니면 30%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저들이 지금 이재명 당선자의 지지율이 48%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뭐 많이 나온다고 그래봐야 한 30% 좀 넘게 나오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대략 짐작하기로, 짐작이라는 거는, 제가 짐작하는 거는 그렇게 완전히 뭐 느낌만 갖고 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살면서 이렇게, 이런 경우엔 대충 얼마 나오더라, 이런 이제 뭔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경험적인 근거.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런 게 있죠. 요즘에 유튜브 영상들 별의별 영상들이 다 올라오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짧은 동영상들 보다 보면은 제가 본 영상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길거리 민심 뭐라고, 이재명 재판 계속한다. 그 이제 하나씩 붙이는 거죠, 스티커,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죠. 그랬더니 재판해야 된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밑에 써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다. 어느 지금 뭐 서울 뭐 어느 구에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가서 하면은 이재명 당선자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쪽 유리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다 고려해 가면서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여론조사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정말 계속 해보면 조작 없이 해보면 대충 짐작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쭉 봐왔는데 그게 가끔씩 올라오니까요. 짧은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예전에 어떤 뭐 부분에서는 막 거의 이재명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을 때 거의 이재명 잘하고 있다가 조금 더 많이 약간 비슷한데 약간 많았던 적도 제가 봤어요, 한 번은. 그럼 이제 그 지역이 문제겠죠. 그것 제외하고는 뭐 지금은 특히나 압도적으로 이재명 재판은 그냥 거의 지금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 비율이. 처음엔 그래도 재판 뭐 해야 된다 뭐 한 70%. 그래도 여기 30% 정도 찍히던 게 지금은 뭐 거의 90%. 여기는 뭐 몇 개 안 찍힙니다, 지금. 예,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3개월 3개월도 채 안 된 건가요? 하여튼 뭐 넘었구나 조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까지 이재명 당선자가 해온 일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쭉 이제 여러분들도 지켜보셨듯이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말 그 어렵다는 일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제가 진짜 현실에서는 거의 이뤄내기 힘들다는 일들을 막 해내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한 나라의 국가 수반으로서는 정말 받을 수 없는 대접을 받고 와요.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우리 이재명 당선자가 정말. 뭐 미국에 갔을 땐 정말 어디 그 서열도 없는 선글라스 낀 여자가 와갖고 접대를 했어요.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야, 그건 정말 아마 세계 어떤 정상도 해낼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해낸다는, 그런 일을 해내는 대통령은 정말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야, 그건 정말, 그 어려운 일을 진짜 한두 번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연속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연속적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바람에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뻔한데 아직도 48%래요. 저쪽에서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저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제 지지율은 그러니까 성창경 씨 의견이랑 저랑 되게 비슷해요. 성창경 씨도 뭐 느낌이 있겠죠, 당연히. 뭐 말이 20% 아니면 30%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잡아야 30%대예요. 적게 잡으면 20%대로 내려갔을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이. 그 어려운 일을 계속 해내는데.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신급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신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연속적으로 해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그 자기들 유리하게 그 이재명 당선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그거를 유도를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70%가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조작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지금 지지율이 80% 나온다라고 조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끼들 뻥치네? 너무 쉽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뻥을 적당히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돼보면 입장 바꿔서 저쪽 민주당 쪽은 지금 거의 범죄자들, 거의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예전엔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과 1.23 계엄 이전엔 전혀 몰랐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고, 뭐 정청래나 뭐 추미애나 뭐나 다 똑같거나 뭐 그래도 또 양심은 다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그냥 100%. 뭐 박선원이니 뭐 이런 의원들 걔는 그냥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제 눈에는 지금 보기에는. 하여튼 뭐 그런 인간들이 저기 주류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이 거짓말, 사기꾼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로 남을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창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다라고 칩시다. 그건 소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작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어찌됐건 창작을 한다는 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어제 뭐 시장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창작의 영역에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지만 목적이 선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저쪽 사기꾼들은 말이죠. 사기꾼들은 자기를 위한 거짓말을 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사기꾼들의 거짓말이지만 같은 거짓말이더라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은 앞으로 우리 국민이 정말 깊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짓말이 무엇인가?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정말. 사기꾼들이 주로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이 거짓말 저 사기꾼들 입장에서 볼 때 여론 조작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80%대라고 여론 조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기를 치게 되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기꾼인 게 들통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쪽 입장에서도. 사기꾼들도 욕심이 자꾸 날 거예요. 좀 더 뻥치고 싶은 욕심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이재명의 지지율이 만약에 32%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실제 지지율이. 자기들은 알 거예요. 이제 사기꾼들은 알잖아요. 여론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32%가 실제로 나왔는데 제가 높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도 32%가 나왔는데 저들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사기꾼들 입장이. 그럼 요거를 욕심이 자꾸 날 거예요. 아, 요거 65%라고 뻥칠까? 욕심 나겠죠. 근데 자꾸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먹힐 만한 선을 자꾸 찾아야 돼요. 자기들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들켜야 되니까. 유능한 사기꾼은 잘 안 들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도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보 같은 사기꾼은 욕심껏 자기 욕심 있는 대로 32%가 실제로 나왔는데 아이씨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야 좀 뻥쳐봐.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한테 지시를 했더니 45%라고 딱 해서 나왔어. 야 이씨 너무 약하잖아.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 한 80%라고 해 임마.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들통 나갖고 난리 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선을 맞춰야 되는데 적정한 선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입장 바꿔보면 욕심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48%가 나왔다는 것은 역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아씨 60% 정도로 하고 60%도 성에 안 차겠죠. 지금 집권 초인데 저쪽 입장이 돼보세요. 집권 초고 뭐 허니문 기간 이제 끝났는데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한 70%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70%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30%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실질적인 지지율이 한 45% 정도 지금 나왔다. 지금 48%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5%가 나왔다. 그럼 저쪽에서는 당연히 한 68%요 정도로 뻥을 쳤겠죠. 그게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잘난체 하는 옥군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여론조사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한데 그런데 이제 왜냐면 실제 지지율은 저게 아닌데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그걸 보고서 40%나 48%저 사람들이 저쪽 사기꾼들이 늘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속았어요. 그 여론조사에. 그렇구나. 이재명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48%는 그래도 반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냥 그거에 속는 거라고요. 그거에 속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48%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론조사 뭐 이런 결과 이런 수치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짜증나요. 정말. 그런데 그래도 이 희망 고문하는 옥군으로서는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면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저 이재명 당선자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10% 정도로 떨어지면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어려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해내는 저 능력으로 봤을 때 10%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저분의 능력은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세상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나라의 어떤 대통령도 못 해냈던 일들을 막 해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 숙소에 머문 데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숙소에 머물질 않나. 예, 거기에 막 교민들이 나와가지고 사기꾼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고 이런 일들을 해내는 분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예,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10%를 못 해내겠습니까? 예. 지지율 10% 무조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분은. 예.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요. 지지율 3% 정도도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아, 3%가 뭡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그 저기 뭐야 그 G7에 갔을 때 그 영국 총리인가 캐나다 총리인가가 통역사한테 대통령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 이재명 당선자가 대단한 능력자죠. 정말 이 역사상 어떤 대통령 어느 나라의 어떤 대통령도 한 번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야, 그런 분은 제가 보기엔 지지율 1, 2%까지 떨어뜨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낸 걸 보면.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율이 3% 밑으로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3%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뻥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3%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를 가지고 그래도 뻥을 치려면 40% 정도는 나온다라고 뻥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는 나온다라고 뻥을 쳐야 되는데 3% 밑으로 나오는데 30%라고 뻥을 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30% 정도 나오는데 70% 나온다라고 뻥치는 거랑 똑같은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말이죠. 만약에 지지율이 그렇게 실질적인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욕심을 제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3% 밑으로 막 5% 밑으로 떨어져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4% 밑으로 막 5%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조작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쪽에서는 항상 조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땐 몰랐지만 그러니까 이제 5%까지는 안 떨어졌을 거고 한 10몇 프로 정도까지 떨어졌을 수는 있겠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미로 짐작하건데. 그럼 이제 저들이 실제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재명 당선자인데 그렇게 떨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저 사람들은 욕심을 제어 못하고 40% 밑으로는 안 저거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욕심이 거기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 제어가 컨트롤이. 그러면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는 거예요. 5%가 42% 나왔다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그렇게 뻥을 치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30% 나온 거를 70% 나왔다라고 뻥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걸 온 국민이 알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저들이 그 여론 조작이죠. 그거는 이제 선거 조작이 아니고 선거 조작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그 해내기 힘든 일이에요. 선거 조작은. 아마 이제 중국이 없었으면 그 일은 우리나라 단독으로는 해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거 조작은 워낙에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또 우리 이재명 당선자가 해냈죠. 아무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해냅니다. 진짜 그 어려운 일들을. 그런 분인데 선거 조작과 여론 조작은 차원이 다르죠. 선거 조작은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전부 내란이죠. 내란. 진짜 그게 내란입니다. 선거 조작을 했다. 그건 내란범이죠. 거의 사형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형이에요. 무기징역 아니면. 그 정도로 죄가 중하다는 거죠. 내란범들은. 그게 진정한 내란입니다. 선거 조작이라는 거. 그럼 그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검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거 조작을 의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한 명만 제기를 해도. 근데 지금 국민의 반수가 그걸 제기하고 있는데 음모론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죠. 정말 어리석습니다. 빨리 깨어나야죠. 빨리 깨어나야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무튼 저도 어리석었으니까요.
아무튼 잘난 체 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결국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결국 자기들의 욕심을 그 갭을 너무 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실제가 30%인데 지금 한 48% 나온다라고, 이거 적정선을 자기들이 잘 맞추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엔 사기꾼들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터무니없이 잡으면 결국 자기가 사기꾼입니다 하고 들통이 나는 거니까 그 선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맞췄죠. 한 33% 나오는 거를 48%라고 맞췄다. 잘 맞춘 겁니다. 제가 보기엔. 욕심 잘 컨트롤한 거예요. 그 욕심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60% 나왔다 그러면 이제 위험해져요. 자꾸 의심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70%라고 그러면 완전히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80%라고 그랬다 이 판 엎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보 아닙니까? 예를 들어 30%가 나왔는데 90%라고 뻥을 쳤다고 칩시다. 그럼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미친놈들이네. 바로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정한 수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걸 48%로 했다. 굉장한데? 능력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지율이 그나마 30%대를 넘으니까 그런 이제 마음의 평정이 있는 거지, 사기꾼들도. 그게 2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마음의 평정이 없어지면서, 무너지면서, 욕심이 막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니까 적정한 선, 예를 들어서 20%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20%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한 38%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35% 나온다, 이렇게 36%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욕심 제어가 안 되니까 거기서 42% 나왔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갭이 생기면 점점 위험해진다, 이 말입니다. 위험해진다는 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되면 30%인 지지율을 만약 90%로 뻥을 쳤다 그러면 그 극단적인 예잖아요. 극단적으로 90%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 새끼들, 그냥 나는 사기꾼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극단적인 예잖아요. 그러니까 뭐 80%라고 했다. 그것도 똑같아요. 80% 나왔더니 이 애들 사기꾼이네. 바로 찍히는 거고. 90%라고 그랬다면 이건 완전 미친놈들, 그냥 정신병자들이잖아요. 예, 그런 거죠. 원리가. 그럼 뭐 70%라고 그랬다. 이거 굉장히 의심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70%라고 그랬으면은 야, 이거 너무 의심이 가는데, 이런 상황이고. 60%라고 그랬다. 야, 굉장히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48%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잘 의심을 안 받아요. 네. 대단한 거죠. 그게 사기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